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어쨌든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이런 데 대한 좀 일반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쉽게 빨리 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혼자 가면 결국은 외톨이가 돼서 어렵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태계 얘기를 하면 호랑이만 남아서야 결국은 남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천 돌파, 경제 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또 지방, 노동 부문, 또 특히 그 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닦는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때 과거에는 뭐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라고 할까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데 이걸 다 흐트리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집중하고 이제 그로 인한 성과나 결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꽤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는 이제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수직 계열화, 또 비용 절감 전략 이런 거는 고부가 지식 첨단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리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다.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어디 예. 제가 하나오션은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연간 8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로 봤는데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기업인들한테 좀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쪽이죠. 어려운 쪽은 좀 그런데 잘 되는 쪽 기업 경영인들을 제가 뵈면 혹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되게 많으면 20%, 요즘 뭐 적게는 한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긴 다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유연성, 경기 순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이제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가 중요한 주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오션의 사례와 같은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 노력을 표준으로 삼아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또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일종의 표 슬로건이기도 한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국정 슬로건인데 모두가 함께 희망도 또 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산업 전반에 상생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님께서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함께, 같이, 서로, 모두,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커다란 나무들도 또 작은 생물들과 햇빛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상생합니다. 저는 산업의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후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는 혼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자연의 생물들과 조화롭게 잘 숲을 이뤄가듯이 대기업들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생태계의 번성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06년에 상생협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기업과 협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사로 늘었고